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안녕하세요. 캠퍼스 매거진 김경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한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캠퍼스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미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컴퓨터 공학과인데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멀티미디어, 인베디드 시스템 등을 모두 포괄해서 컴퓨터의 기본 원리와 응용에 대해 공부하는 학과죠.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Now 컴퓨터 공학과는 지금. 안녕하세요. 두홍문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양우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컴퓨터공학과의 교과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학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제 시스템 구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인터넷 관련 기술을 배웁니다.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전산 프로그램, 인공지능, 컴퓨터 언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그래픽스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종래에는 컴퓨터 공학과는 프로그램 언어를 위주로 강의를 개설하였으나 최근 언제 어디서나 통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 응용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C#, 자바 같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체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이나 KT, SK텔레콤 등 통신업체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비 운영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컴퓨터와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중견 중소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시스템 설계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혹은 웹 개발자로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소프트웨어 진흥협회,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포탈업체, 전자상거래업체, 정보보안업체, 외국계, IT회사, 방송국 등 진출 분야가 매우 다양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및 통신 제품과 컴퓨터 기능이 결합하면서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가 확대되고 홈 네트워크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활동 영역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컴퓨터 공학과의 전반적인 교과 과정과 진로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컴퓨터 공학과의 진출 분야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직접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업체로 진출하는 하드웨어 관련 분야, 컴퓨터 시스템을 분석, 연구하는 업체나 IT 컨설팅 관련 업체로 진출하는 시스템 관련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 보수 등의 관련 업체로 진출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IT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화되면서 제품 주기 관리, 다양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유헬스케어, UCT 구축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 분야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IT 서비스 전문 기업에서 UCT 개발과 관련해 유비쿼터스 시스템 설계와 분석 일을 하고 있는 멘토를 만나 대학 시절 어떻게 진로를 고민하고 또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이우석 멘토. 네, 이 모형이
UCT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천 범람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여기는 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기는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이 물이 불어서 범람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센서들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도시통합관제센터 쪽으로 자동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천이 범람하거나 범죄자가 접근 제한 구역에 침입했을 경우에, 또한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은 다 도시통합관제센터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전송되고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계하고 개발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개발 경험을 쌓고 이후에 보안, 네트워크, DB, 설계 분석과 같은 전문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프로그래머로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이 중에 이제 RFID라는 기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RFID 기술과 같은 것들을 접하면서 이거는 UCT에서 요구하는 그 정보 수집과 관련된 연관성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센서 네트워킹 기반의 그 UCT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그 프로그래밍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RFID 기술을 위해서는 전파공학이나 아니면 전자공학 등 같은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그 발행되어지는 논문이라든가 기사들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IT 동향들을 습득을 하고, 세미나나 아니면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인재 양성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을 이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 전에 관련 프로젝트를 간혹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장 실습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경험을 쌓고 취업 면접 시에 수행 경력을 어필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되는 산업기사들 같은 그런 자격증들을 기본적으로 취득해 놓고, 또 SGJP와 같은 그런 랭귀지 관련 국제 자격증도 관심을 갖고 준비해 놓으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CT 그 취업 양성 과정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IT 관련 협회에 가입을 해두면 메일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술과 개발, SI 개발, 인터넷, 보안 등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산업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IT 컨설턴트, IT 프로젝트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응용 프로그래머 개발자, 보안 전문가 등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분야가 새롭게 생성되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3년도에는 약 1조 원 정도의 시장을 저희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인력 양성을 통해서 많은 인력들을 배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많은 비용들을 투자를 해서 유비쿼터스 사업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장은 많은 발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은 좀 더 다양한 경험과 다른 산업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IT 기술은 혼자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타 산업 분야와 융합되었을 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람은 꿈꾸고 기술을 이룬다라는 요즘 나오는 광고 카피처럼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이 IT 기술입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네, 멘토를 통해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 중 하나로 유비쿼터스 시스템 설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모바일 컴퓨팅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정보 이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이 박차를 가하면서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모바일 관련 기기입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소프트웨어를 작동할 수 있는 태블릿 PC, 소형 노트북, 멀티미디어 기기, 스마트폰 등을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바일이나 PDA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 진로 선택의 과정과 취업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3 모바일 PDA 하드웨어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바일 전문 기업에서 하드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는 박진 멘토. 보통 모바일 제품들은 그 기기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에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 하드웨어가 완벽해야지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니 하드웨어, 즉 그 메인보드, CPU 보드, 그 주변 보드를 설계, 분석,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동기들을 예를 들어도 보통 그 소프트웨어 쪽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 더 관심이 많았었고, 하드웨어도 뭐 PC라든지 뭐 지문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갓 그 모바일 비즈니스 분야라는 분야가 새롭게 떠올랐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렇고 향후도 그렇고 모바일 분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산업용 PDA 쪽 분야가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분야를 선택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 분야, 특히 하드웨어 쪽에 기본인 그 기초 소자, 트랜지스터라든지 다이오드, 뭐 저항에 대한 기본 기능, 기본 지식들은 좀 충분히 습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지만은 그 영문 독해 능력 또한 많이 좀 배양을 해야 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습득해야 되는 기본 지식이나 분석 데이터, 모든 것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 독해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실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문 독해와 기초 지식들은 꼭 좀 습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느 제품이든 간에 8비트가 되었든 32비트가 되었든 CPU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때문에 컴퓨터공학과 전공자들이 주로 공부하는 컴퓨터,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인베디드 CPU에 대한 아키텍처를 충실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CPU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더 빨리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그 모바일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같은 것이 이제 인베디드 OS라고 하는데, 하드웨어에서 들어갈 수 있는 OS를 코팅하는 분야와 그 OS 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하는 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모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부하는 컴퓨터공학과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 때 배웠던 전공들, 예를 들면은 아키텍처라든지 마이콤,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기초가 되고, 우리 후배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소홀하지 말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기술 핵심 하드웨어 개발자 화이팅! 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캠퍼스 매거진. 멘토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진로 고민의 해결 방법과 다양한 진출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컴퓨터 공학은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모의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전공자들의 수요 또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과의 배움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